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첫 번째 그 배치를 하신 이유가 빨리 끝내라고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실무 쪽에서 일하시는 여러 가지 회장님들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우리 이상호 센터장님,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하신 이상호 센터장님이 거의 다뭐 개발적으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저는 이제 이사 조직 차원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큰 어떻게 보면 조직인데 이 조직에서 30조 원이라는 돈을 쓰는데 이 30조 원이라는 돈을 제대로 쓰고 있을까? 이제 그게 사실은 제일 핵심이고 지금은 쓴다에 이제 조금 치우쳐져 있는데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그럼 아니면 왜 이렇게 써야 될까? 그럼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쓴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일자리 사업은 뭐 국민의 삶에 지금 특히 지금 또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초고용 사회 그래서 지금 뭐 경상을 위해서 저도 인벌비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고용에 이런 부분이 또 들어가고요. 또 지금 또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노동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사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자리 사업과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삶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국민의 삶이라는 게 또 국가 경쟁력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또 그 안에서 집단별로 보면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계층 간의 갈등도 있고 중소중견기업의 갈등도 있고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이게 사실은 되게 좋은 이야기지만 30조 원을 둘러싼 엄청난 갈등이 많은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서 앞으로는 국민도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국가도 이제 OECD에 훨씬 더 이제 경쟁력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이제 학자 입장에서 보면 크게 보면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장표에서 그 이상호 센터장님 보여주셨지만 220개 정도에 대한 사업, 저도 사실 평가 1% 합니다만 거기에 이게 지금 어떻게 제대로 명확한 진단이 돼야지만 30조 원을 잘 썼다 못 썼다 올해는 조금 더 잘 써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진단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냥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의도했던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OX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이죠. 30조 원을 쓰는 그 목표가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위해서 나아갈 거냐. 근데 이제 어려운 부분은 목표 세우기는 쉬운데 그 안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협업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말로는 좋지만 협업하다가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일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 간의 신뢰도 있어야 되고 양보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저는 이게 컨트롤 타워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발표하신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 약간 A or B라는 접근이 많은 것 같아요. 저 토론문에 썼는데 이거 아니면 이거. 우리가 보면 소셜 사이언스에서 사회과학에서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다 아시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A와 B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을까? 그 균형. 그러니까 이게 항상 추가 물론 뭐 정치 집단들 어느 쪽으로 왔다 갔다 스윙은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걸 국민에 있어서의 경쟁력이나 국가가 아니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균형 있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방안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음에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사항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라는 부분은 뗄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아까 220개 정도 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한 30조 원 쓴다라고 했는데 맞춤형, 뭐 균형 아니면 지역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세대 간 아니면 노인일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이다, 지산맞이다, 지역이다, 산업이다, 뭐 고용 안정망이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 원하는 거냐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다라는 게 뭐냐 하면 더 이상 넣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보면 여전히 넣기만 하는 쪽이 아닐까. 그래서 뭔가 뺄 수 없는 뭔가 좀 단순하고 그 안에서 시원한 메시지가 나갈 수 있고 그래야지 실행력이 있는데 너무 많아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해가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토론회에서 지금 이제 뭐 민간 쪽에서 말씀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또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가지고 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완전한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이게 같이 한번 어우러져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지금 현재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생기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기는데 대한민국이 워낙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어떻게 보면 아주 초단기간에 아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도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이제 우리가 또 천천히 갈 수는 없잖아요. 또 다시 이제 한번 이게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일자리 예산이라는 30조 원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쓸 건지도 한번 좀 잘 고민해 볼 수 있는